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제주 옥돔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거예요. 제주 옥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버스기사 괴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실제 버스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그래서 또 그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은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는데, 열심히 네. 이제 괴담을 이제 알아봤죠.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괴담은 없고, 이제 네. 다른 기사님들이랑 정박이란 걸 하게 돼요. 오. 예를 들어서, 제가 서귀포에 가게 되면은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오기 전에 호텔에서 하루 잠을 자고 넘어오니까 이제 그때 동안 다른 기사님들한테 무서운 이야기는 없었는지, 경험했던 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고, 이제 괴담을 많이 이제 가지고 오긴 했는데, 대부분 나폴리탄식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간단한 좀 재밌는 얘기도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이코패스 관련해서 얘기도 있고요. 사이코패스? 네네네. 일단은 나폴리탄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네네. 그게 뭘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칙 괴담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뭔가 지켜야 할 금기 같은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이걸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경고성 규칙이 많죠, 아무래도. 야, 그래도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네네.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직업 괴담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일단은 괴담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고 재밌고 좀 우스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이거는 제 선배님께서 해주신 얘기고요. 선배님께서는 성격이 조금 까탈스러우세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경력도 버스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경력을 가지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정박을 하면서 선배님 혹시 무서운 얘기 없을까요? 제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들려주는 방송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먹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건 아닌데 내가 좀 특이한 걸 겪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선배님 어떤 건가요? 어떤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어디 지역이나 다 이제 버스 터미널이 있겠죠. 이제 그곳에서 자기가 꿈에서 이제 10시 차를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10시 출발이 정말 늦은 마지막 차예요. 그러면은 기사님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보통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1시까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6시, 7시가 넘어가시면 정말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모든 기사님들이. 왜냐면 너무 피곤하고 근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지만 이분 성격이 정말 까탈스럽고 지금 예민하신 상태예요. 예. 꿈상에서도. 야, 내가 10시에 버스를 탔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밖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안 그래도 밤 10시인데 이제 막 차니까 짜증까지 치솟아 있는 상태인데, 저 멀리서 4명이 허겁지겁 뛰어오더래요. 막 어깨에 뭔가를 이고. 예. 야, 이 시간에 뭘 저렇게, 이제 기사님 특유의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뭔데 저걸 또 들고 와가지고 이 시간에 짜증나게, 저 뭐야 저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막 머릿속에 생각도 하시고. 근데 딱 보니까 검은색 정장을 4명이서 입고 있더래요.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4명이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딱 그 한 명이 와서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 관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묻더래요. 그래갖고 기사님 입장에서 뭔 개소리냐고, 거기 관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상식적으로 관이 들어가겠냐고, 누가 거기다 관을 놓냐고 막 화를 내셨대요. 근데 그 4명이 지금 정황상에서는 저승사자랑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이거 어떻게 넣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막 하더래요. 정장을 입은 4명이. 그래갖고 그거 안 들어가니까 문이라도 좀 넣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에 어떻게 이제 넣었는데, 그때도 막 짜증을 엄청 내셨대요. 그 저승사자 4명은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딴 물건을 대체 왜 내가 여기다가 이거 말이 된 수강?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이거 말이 된대 생각된 수강해요. 엄청 화를 내셨대요. 근데 이제 저승사자 네 분이 막 죄송하다 하는데 여기서 웃겼던 게 그 버스 안이 가득 차 있었대요. 또 손님들로. 예. 근데 저 멀리서 양복을 입은 두 명이 더 뛰어오더래요. 막 허겁지겁 엄청 숨을 차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두 명 못 탄다고 만차라고 이거 물건까지 넣고 두 명 어떻게 타냐고 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커트를 치셨대요. 네. 그렇게 해서 버스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도착까지 하고 꿈에서 깨셨대요. 근데 꿈에서 깨신 순간 번호 4자리가 머릿속에 슥슥슥 들어오더래요. 어? 번호 4개가. 그래서 이게 진짜 실화였던 게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찝찝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는 형님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렇게 관을 실어서 억지로 갔다. 4명 태우고 2명은 못 태웠다. 근데 번호가 머릿속에 들어왔다니까 야 그거 로또지. 그거 로또지 해가지고 번호 4개를 딱딱딱딱 했는데 이 2개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답답할 노릇인 거잖아요. 2개를 몰라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조합을 하셨대요. 이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그 맞은편 분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정작 이 기사님은 별로 이렇게 신뢰성이 없으니까 한두 장만 조합하고 마셨고 한 분은 막 10장을 가까이 사셨는데 로또 당첨 결과날에 그 10장을 조합하신 분은 2등이 당첨이 되셨어요. 와. 근데 이분은 당첨이 그것밖에 안 됐고 나중에 안 건데 그 2명이 안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버스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1호, 1002호 버스가 뒷자리가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네. 알고 보니까 그 버스 뒷자리 호수랑 그 날짜가 로또 번호였어요. 1등. 헐. 그래가지고 우와. 그분께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다고. 그 다른 회사에 내가 그 말해준 형님 그분 2등 당첨됐다고 예. 엄청 한탄을 하셨어요. 야, 만약에 그런 그 경우가 저승사자를 내가 이제 다 데리고 갔으면 그 6명을 그러면은 다 알았을 건데 내가 왜 그 둘을 안 태워가지고 일단은 그런 이제 웃겼던 얘기가 하나 있고 이게 소름 끼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저승사자들이 네네 진짜 현직에 있는 버스 기사들을 저승버스로 운행을 하게끔 만드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오. 저는 격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입사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많은 귀신들도 타고요. 저승사자도 탑니다. 오. 분명히 많은 애들이 타고 그리고 많은 애들이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보이게 되고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서 해드릴 얘기가 그 네. 나폴리탄 괴담에 이어서인데 일단 이 나폴리탄 괴담을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언지를 제가 해드릴 거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은 또 악기라고 하면은 해를 끼치는 방법들이 대부분이 비슷해요. 네. 어떤 식이냐면 가위를 눌리게 한다거나 그렇죠. 뭐 물에 빠뜨린다거나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한다거나 뭐 가슴팍에 올라타서 춤을 춘다거나 또는 뭐 미치게 만든다거나 너무 형식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버스의 귀신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좀 말하기 어떻게 보면은 애매할 수도 있고 좀 민감한 부분인데 이 버스라는 거는 장분들이 정말 많이 타세요. 특히나 노숙자분들도요. 근데 이분들의 행동은 절대 예측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이제 일반적인 여성분이 버스를 타자마자 어딨어! 하고 크게 소리치시고 버스를 왔다 갔다 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근데 버스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귀신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분들이 원한이 뭘까요? 원하는 게 뭘까요?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도 이러는데? 힘들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적인 버스에서 나오는 귀신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오. 절대 얘네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버스엔 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럼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폴리탄 괴담의 형식을 진행을 하나씩 해볼 건데 총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메모해둔 건 25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첫 번째, 버스에 붙어서 같이 달려오는 귀신이 있을 경우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 것. 그래도 계속 따라온다면 정류장에 버스를 세운 뒤
문을 열지 말고 승차 거부 안내를 할 것. 이유에 대해서는 버스가 고장났다고 안내할 것. 그리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대기할 것. 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폴리탄 괴담은 아시겠지만은 이유가 없는데 제가 버스기사 현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원래 버스는 정차 시에 문을 절대 열어주면 안 됩니다. 정류장 외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 문을 열어달라고 하다가 택시 또는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따라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안 좋은 앞길 확률이 높지 않아서일까 생각이 들어요. 오, 예. 나폴리탄은 제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석을 하고 지나갈게요. 네네. 멀리서 손을 흔드는 손님이 있을 경우 꼭 인사를 받아주고 손을 흔들 것. 만약 받아주지 못할 경우 1번의 방법에 귀신과 동일하게 달려오기 때문에 꼭 인사를 해줄 것. 호. 자리를 계속 여기저기 옮기는 승객이 있을 경우 경고할 것. 그래도 계속 옮길 경우 3회 승차 거부 안내 후 내리도록 지시할 것. 단, 주의할 점은 그 3번에 여기저기 옮겼던 손님이 앉았던 자리에 일반 손님이 타려고 할 경우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에 앉도록 권유할 것. 왜냐면은 이거는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그 예. 자리에 앉으시면은 뭔가 자꾸 쏟으세요. 오. 제가 알기로는. 뭐 음료수를 원래 들고 타시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캔 음료수를 들고 탔는데 그 귀신이 앉았다고 앉으면 캔 음료수를 떨궈서 터진다거나 이런 사소한 불행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네, 나폴리탄 괴담이 이미 있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 이 내용들은 전부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들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직에 있는 기사님들.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검색이 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네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걸 또 글로 퍼지겠다 이것도. 그리고 5번째, 평소에 다니던 길과 많이 다른 길이 나올 경우에 특히 직선 코스가 10분 이상 반복될 경우 절대 양옆이나 뒤를 돌아보지 말 것. 그대로 쭉 주행할 경우에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건 당시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인데 머릿속에서 뒤집어진대요. 자꾸 길이. 맞아. 오. 내가 아는 길인데도 뒤집어진대요. 자꾸 예. 머릿속에서. 이 길이 분명히 내가 아는 길인데 원치 않게 자꾸 뭔가 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양옆을 보자니 너무 무서운데 양옆에 뭔가 서 있는 느낌이 든대요. 네. 그래서 직선만 보고 갈 것. 오. 이렇게 되고요. 6번째,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의 경우 꼭 태울 것. 태울 경우 복을 불러온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특수한 경우인데 이거 한복을 입은 귀신을 태웠는데 복권에 당첨이 크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 네네네. 오. 그리고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귀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태울 것. 그 외에는 절대 태우면 안 되고요. 정류장에 있는 귀신을 태울 경우에 사소한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류장 외에는 무조건 승차 거부입니다. 무조건. 오. 귀신도.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자해를 하는 손님의 경우 승차 거부 안내를 하고 그 상황에서도 반복이 되면 버스를 멈추고 경찰서에 신고 사무실에 보고를 할 것. 이거는 귀신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동일합니다.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 이건 정말 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동물의 시체 또는 비슷한 사람의 형상의 시체를 보았을 때는 100원짜리 동전을 창문 밖으로 던질 것. 오. 노잣돈을 던져줘야 되니까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거 알아요. 이거는 네. 조금 더 해석을 더 해보자면 동전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쇳소리에 걸로 간다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오. 포인트 하나는 멀리 던질 것입니다. 오, 예. 그리고 군인 또는 할아버지 귀신에 해당할 경우 버스를 정류장에 잠시 세운 뒤 담배를 근처 흙에 꽂아둘 것. 다만 불을 지피지 않고요. 담배가 없을 경우 담배와 비슷한 모양의 물건을 꽂아둘 것. 이 경우에도 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아까 처음에 드린 얘기와 관련이 있는데 저승사자가 승차를 하려 할 경우에 정류장 외에도 이 경우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정류장 외에도 네. 무조건 태울 것. 하지만 7명 이상은 태우지 말 것.
7명 이상을 태우게 될 경우에 그 이상은 해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실제 상황이 있고요. 소리 지르는 것 외에 고양이 소리 또는 강아지, 기타 동물 울음소리를 내는 손님은 해가 되지 않으니 가만히 둘 것. 그리고 운전 시에 바로 옆에서 서서 쳐다보는 경우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화를 낼 것. 화를 내셔야 돼요. 14번째, 귀신이 탄 경우 바로 출발하지 말고 20초 정도 대기 후 출발할 것. 대부분의 귀신을 마주치고서 바로 출발하시다가 바로 즉시 사고 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오, 예. 이 얘기를 조사하면서. 그렇기 예. 때문에 무조건 귀신이 있든 건 없든 건 안전히 채우셔야 되니까 20초 정도는 대기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출발을 할 것. 이거는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경험하실 건데 그 우리 펜벨트라고 하죠. 고무로 네. 된 벨트. 엔진룸 또는 벨트 부분에서 아기 우는 소리 또는 비명소리 또는 고양이 소리가 날 경우 정차 후에 엔진룸을 꼭 확인할 것. 이것도 실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기 고양이들이 엔진룸에 많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요. 차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벨트 쓰가 끼기기기 이런 소리가 나는데 비명소리처럼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꼭 정차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데 네. 가장 큰 문제죠. 귀신이 탄 이후에 버스 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에 그 자리에 세운 뒤 운행 불가를 안내 후 귀신이 다 내리면 다시 출발할 것. 여기서 또 17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 절대 겁을 먹지 말 것. 오히려 화를 낼 것. 오히려 짜증을 내고 오히려 명령조로 얘기할 것. 이게 귀신한테 겁을 먹는 순간에 운전이 큰일 나버려요. 무조건 사고로 이어집니다. 무조건. 근데 버스의 경우는 손님이 한두 분이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겁을 먹지 말고 명령조로 귀신에게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 귀신이 해가 될지 득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 태우지 말고 그 귀신이 떠날 때까지 버스를 정차할 것. 그리고 태우지도 않았는데 버스에 손님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의 경우에는 왜 요금 안 내시고 타셨습니까? 명령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이 애는 저한테 지금 빚을 진 거예요. 정확하게 득실을 따져야 돼요. 귀신과와. 이 애가 만약에 다시 와서 요금을 내면 상관이 없지만은 요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넌 나에게 빚을 졌다라고 확실하게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저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나중에 득을 갖다 줘요. 이거는 택시 계단과 아마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불경 또는 주기도문을 절대 외우지 말 것. 귀신 같은 경우 화를 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운행 중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문을 쾅쾅 쳐대며 공격적인 귀신이 보일 경우는 주기도문이나 불경을 외워도 됩니다. 여기서 버스의 경우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사무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듣지 못했던 직원의 목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당장 대표님 누구누구를 바꿔주세요라고 정확히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 상황인데 손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오. 그래서 경찰과 그 소방관 쪽에 이제 연락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 바로 연락을 했는데 전혀 듣지 못한 할머니가 받으셨대요. 사무실 전화를. 분명히 사무실 전화했는데 네. 근데 일단 급하니까 할머니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잘했네 잘했어 이러고 끊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누구누구를 바꿔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요.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오, 예. 다리가 없는 귀신의 경우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다리가 없는 경우는 절대 태우지 않고요. 마지막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달려오는 귀신을 태웠는데 얘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대처법이 없습니다. 예. 얘는 대처법이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아니 그러면 다리가 없는 귀신을 태우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태우지 말라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왜냐면은 기사님들은 다리가 운송수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다리 없는 귀신은 태우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기억하든 하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20몇 개의 금기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네. 현직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씩 말씀해 주신 거 모으신 거잖아요. 네, 그죠. 와. 하나씩 얘기를
계속 모은 거죠. 이런 일은 없었냐? 저런 일은 없었냐? 하나씩 다 물어봤죠. 진짜 조사력도 엄청나시지만 이거를 정리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진짜. 근데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운전이라는 거를 항상 하기 때문에 맞아요.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중에 다만 버스는 사람도 많이 타고 안전이 중요시하니까 좀 더 신경을 쓸 뿐이고요. 아니, 진짜 엄청난 게, 왜냐면, 우리가 버스기사에 관련된 괴담은 몇 네네. 가지는 들어봤겠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듣기는 쉽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나폴리탄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거 딴 데서 이제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네, 나오지 않고요. 네네. 이거는 제주 옥동님이 직접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스타일로 얘기를 네.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엄청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현직 버스 기사도 인증을 했고요. 돌리님께. 네네. 맞아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주 옥동님이 이제 버스 기사 하고 있는 사진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탔다. 근데 막 등치도 크고 잘생겼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혹시 제주가? 하면 옥돔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예. 사시는 분들. 네. 근데 진짜 정말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들어갈 건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겪기 힘든 것들인데, 키워드를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사이코패스 플러스 귀신 vs 귀신입니다. 뭐야 이건? 정말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은 개판이에요. 막말로. 정말 이런 상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어이가 없었고, 정말 무서웠고, 정말 제가 힘도 한번 못 써본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하기 전 시절로 돌아가면은 운동장에서 한참 이렇게 막, 내가 이제 좀 발전을 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인드로 달리기를 막 학교 운동장에서 밤 10시에 하고 있는데, 등치가 산만한 깡패 같은 애가 찾아와가지고, 저기요, 운동 좋아하시나 봐요. 저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몰라서 일단 운동장에서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운동 배워보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졸비님께도 사진을 보내드려서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몸이 크고 멋있는 애예요. 정말로. 진짜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예, 뭐 제 몸 보고 한마바퀴라고 했지만 얘는 뭐 진짜 마동석을 후려칠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옥돔님은 한마바퀴고 그분은 올리버네, 올리버. 올리버. 그 정도 느낌이 딱 맞네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저 입장에서는 PT를 뭐 무료로 해준다는 느낌인데 이 사람 몸도 좋고 해서 배우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네. 근육이 막 아파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팔이 안 올라가고 손가락도 안 펴지고 막 담배를 땅에 놔둔 다음 머리를 낮춰서 담배를 필 정도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얘한테 정말 열심히 배웠고. 근데 얘가 좀 너무 이상할 정도로 특이했어요. 일단은 표정이 없어요. 평상시에도 표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무표정이 아니라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이에요. 네. 완전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인데, 운동하다가 보면은 이제 친해졌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형, 제가 나 쳐다보는데 가서 뭐라 할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야, 그걸 왜 네 몸이 좋아서 보는 거야. 얘 몸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몸이 좋아서 보는 건데 왜 그걸 뭐라 그래. 아니 계속 보는데 형 죽여버릴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뭐 말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마. 이러는데, 아니 형 쟤 계속 보는데, 그러니까 너 한 번 더 그러면 나 너한테 화낼 거고 나 너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 이러고서 나중에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형 나 때문에 화났어 이러면서 울어요. 얘가 감정 변화폭이 완전 극과극이에요. 완전 극과극. 갑자기 울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슷한 상황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형 쟤 나 쳐다보는데? 형 쟤가 나 보는데? 형 나 쟤 보는데? 막 이래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가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엄청 심할 정도로. 제가 이제 얘랑 운동이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고기를 먹고 돌아가는 길에 술을 드신 분이 저를 잡고 토를 하려고 하셔서 제가 밀쳤는데,
또 저를 잡고 또 토를 하려고 하시니까 제가 또 밀쳐보고 욕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뭐 삐리리야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하이킥을 날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옆에 친구나 형이든 동생이든 싸우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그 도와주거나 사람을 말리거나. 붙잡거나 말려야 되는데 예. 뒤에서 팔짱 끼고 웃고 있었어요. 얘는. 저는 근데 그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얘가. 예. 그래갖고 너야 너 왜 나 안 도와줬냐? 그때 그러니까 뭐 형 세잖아. 알아서 할 수 있잖아. 그건 맞는데 야 그런 상황이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안해 하고 또 두 번 웃어요. 쓱. 근데 나중에 갖고 얘가 진실되게 저한테 말을 하는 게 먼저 언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에서 보는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똑똑하고 돈이 많고 뭔가 집착하고 광적이고라고 알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는요 어디나 있고요 지능이 뛰어나지 않은 애들도 있고 그 증상이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맞아. 얘는 정확하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병원에 갔다 왔고 내가 이런 진단 받았다. 사이코패스라고. 내가 공감 능력이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당시에 너무 친한 상태고 지금도 친하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듣고 흠칫했지만은 얘한테 뭐 피해를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그렇게 똑똑한 편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좀 순진하고 바보 같은 동생일 뿐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똑똑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분이 좋게 야 우리 이제 몸도 만들었고 이제 여행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돈이 또 없으니까 왜냐 고충제 닭가슴살을 사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야 그러면은 저렴한 동남아를 가보자. 동남아를 가보자 하는데 여기서부터 사건의 발단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예. 기분 좋게 이제 반팔티 반바지 입고 야 우리 동남아 헬스장 우리 가면 다 죽었어 그냥 우리 몸 이거 장난 아니야 한국인들 인기 많아 이런 마인드로 갔는데 물론 인기도 많고 막 다 쳐다봐주는 건 정말 좋았어요. 기분 좋게 관광지도 돌고 첫날부터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구석에 앉아있는 빼빼 마른 어떤 고등학생 정도 되는 키는 한 165 정도? 아직도 얼굴을 기억하는 게 눈이 움푹 패이고 일반적인 베트남 사람처럼 생겼는데 풀을 들고 다녀요. 강력적 착제를. 그러면서 제 쪼리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계속 문지르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러냐니까 수리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적 착제를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베트남어 모르니까 노 하지마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면서 100m를 얘가 따라왔어요. 100m를 따라오면서 계속 강력적 착제를 제 발에 하려고 하니까 참다 터져갖고 밀친 다음에 이씨 때려야 죽고 싶냐 너 나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너 말 안 통한다고 이게 막 욕을 엄청나게 박았어요. 근데 얘가 저도 걔도 등치가 한 등치 해요. 몸도 그냥 일반 몸이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이제 근육질들 몸이기 때문에 분명히 겁을 먹을 만한데 쭉 지그시 째려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베트남어로 뭔가 중얼 해요. 저한테 들리지 않는 말을. 뭐 하는 거야? 짜증나게 하고 무시하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엮이는 게 시작이 돼요. 그날 이제 기분이 안 좋았지만 밥도 먹고 저녁밥 먹고 야 우리 또 내일 어디 가서 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을 들었는데 당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다들 가위에 눌리시듯이 저도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에 눌리는데 방은 그냥 원룸이고 화장실이 작게 입구에 하나 딸려있는 간단한 구조였어요.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벽 쪽을 보고 이불을 안고 잤는데 가위에 눌리니까 반대편에 있는 동생이 안 보이겠죠? 근데 화장실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요. 미친 듯이. 베트남 여잔데 베트남어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깍깍 소리 질러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저는 지금 벽을 보고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예측이 전혀 안 돼요. 다만 특징이 있다면 제 얼굴 위에 어떤 조그만한 아이가 앉아 있었고 한복을 입고 있던 건 분명히 기억이 나요. 한복을 입고 있는 아이가 제 얼굴 위에 동생 쪽을 바라보면서 자고 있고 화장실에서는 여자를 때리는 소리인지 퍽퍽 소리와 함께 베트남 여자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그렇게 하고 잠이 깼어요. 이거 뭔 개꿈인가 하고 그냥 또 기분 좋게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날 또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를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벽을 보고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제 습관이 벽을 보고 자는 거거든요. 벽을 네. 등지고 자지 않아요. 벽에 귀신이 다닌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없어요. 그리고 제 고개를 반대로 돌리는데 한복을 입은 어린아이가 야 너도 봐야지 이러고서 제 고개를 푹 돌려요. 화장실 쪽으로.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서 또 똑같이 이번에는 남자 소리예요. 베트남어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동생은 안 보여요. 어린아이는 계속 깔깔깔깔깔 웃고 있어요. 거길 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듯이 배를 잡고 깔깔깔깔 웃고 있어요. 야 너도 봐 너도 봐. 제가 눈을 감으니까 야 눈 떠 빨리 떠봐. 저거 봐야 돼. 너 봐야 재밌잖아 이러면서 웃어요. 그러고서 깼어요. 또 무슨 꿈인가. 이건 뭔가 대체 베트남까지 얘는 뭐고 왜 그렇게 많은 귀신을 봤는데 왜 가위는 안 풀리고. 저는 당시에 이제 가위가 좀 풀렸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너무 꼼짝을 못할 정도였어요. 그 아이의 얼굴 정확히 기억나는 게 우리 옛날 6.25 전쟁 때나 막 봤던 코올리 애들이 했던 머리에 아,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어요. 나이는 한 8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기억해요. 얼굴은 그냥 일반 동네에서 보이는 눈 이렇게 좀 찢어지고 그냥 콧물 흘리는 어린 애들처럼 생겼어요. 네. 정말 순하게 생겼는데 그 얼굴을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너도 봐야지 왜 안 봐? 이러고 있어요. 야, 소름 끼친다. 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동생이 거기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그 비명이 났었고. 이거는 4번째 날에서 나오는데 3번째도 반복이에요. 이번엔 어떻게 했냐? 그 상황과 똑같이 깼고 이번엔 제가 반대로 바라봤어요. 반대로 바라봤는데 그 동생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기절했더니 다시 한번 그 한복을 입은 애가 저를 깨워요. 야 빨리 일어나. 뭐해 일어나. 일어나라고 빨리 이런 식으로. 너무 신나서 미치겠다는 듯이. 보여? 저거 보이냐고 이러니까 화장실 문이 원래는 닫혀있고 소리만 났는데 열려있고 어떤 베트남 여자를 그 동생이 미친 듯이 패고 있어요. 걔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먹이 흉기예요, 흉기. 웬만한 둔기보다 흉기예요. 예. 그런 애가 조그만 여자를 그렇게 패대기 치고 패면은 그 얼굴 형상이 남아있겠어요? 근데 그 한복 입은 애는 야 저거 너무 재밌지 않냐고 그래갖고 제가 막 가위 눌린 상태니까 너 누구야 막 이러고 있고 야 누구야 그만해 동생아 그만해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꿈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상태로 여행을 갔는데 가기 전에 동생한테 물었어요. 야 나 지금 이런 꿈 세못 갔는데 너 분명히 알지? 너 나왔어. 너 움직였어. 너 분명히 알지? 하니까 무표정으로 아니 모르겠는데 뭐 악몽 꿨나 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너 분명 나왔잖아. 너 알잖아. 나 이거 이상해 꿈 너무 이상하다고. 너 분명히 알 거야 이랬는데 자긴 모르겠대요. 절대 모르겠대요. 그리고 항상 무표정이기 때문에 걔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사람 얼굴 표정에서. 4번째 날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5번째 날에서 더 정확한 이유가까지 밝혀져요. 4번째 날에 가위가 아니라 그냥 악몽을 꿨어요. 네. 제가 일어났더니 한복을 입은 애가 너 저기 구석에 가서 앉아있어 이러는데 제가 아무 힘도 없이 그 아무것도 아닌 애한테 그냥 아 예 하고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요. 친구는 반대편에 앉아있어요. 그 동생은. 한복 입은 애는 가운데 앉아있고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현관문 쪽을 셋이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서로 다 양반다리를 하고 있고요. 네. 문이 딱 열리더니 베트남 장군상 이런 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덩치가 한 진짜 2m, 3m 정도 되는 중무장을 한 장군, 베트남 장군이 끄기적 되면서 막 들어와요. 근데 얘네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5이서 들어와요. 5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어떤 베트남 여자까지 한 명 더 들어와요. 이건 지금 꿈인 상태인데 근데 한복 입은 애가 그 여자한테 안녕 이러더니 베트남 여자가 막 뭐라 해요. 엄청 화를 내면서 대체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안정판이네. 예. 진짜 개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고 귀신은 도대체 왜 때린 거고 이게 왜 얘네는 왜 들어온 거고 얘는 누구고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막 서로 언쟁을 높이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막 그 네. 한복 입은 애랑 막 그 베트남 여자랑 일단 다 귀신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막 언쟁을 하더니 그러고서 꿈이 깼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 이제 더 이상 여행 못 하겠다고. 너 분명히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것도 알겠고 나 더 이상 이거는 여행 못 한다고. 우리 비행기표 이거 당겨서 가자고. 원래 7일 정도를 놀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이거 나는 뭐 이거 도대체 아침 일어나면 피곤하기만 하고 이거 무슨 상황이냐고. 넌 네.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그러더니 얘가 한숨을 푹 쉬는데 일단 내려가자 하는데 내려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를 보시더니 막 달려오세요. 이거는 꿈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그냥 사복을 입은 여성분이세요. 나이는 뭐 한 40대, 50대로 보이시고 어디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베트남 여성분인데 통역사분을 또 어떻게 데리고 오셨어요. 한국 통역사분을. 그냥 애초에 우리가 여기 있던 걸 아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송합니다가 첫 번째였어요. 저한테. 그러고서 동생한테 죄송합니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러고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해서 나중에 다른 쪽에 손가락질 하는데 아까 그 본드를 바르려고 했던 놈이 그 여자분이 손가락질 하니까 달려오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오는 거예요. 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얘는 어떻게 여기 있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고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예. 통역사분께서 이제 통역을 해주면서 말씀해 주시길 얘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무당이고요. 이놈이 지금 그쪽 분께 신뢰를 많이 범한 거를 제가 알고 왔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슬리퍼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화를 내시니까 저주를 퍼부었다고 제 아들이. 양밥을. 네, 저주를 퍼부었다고. 예.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퍼부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귀신들이 하나 둘씩 저를 찾아오는데 이 동생이 처리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 그래서 세세하게 물어봤더니 다 알려주셨어요. 예. 정확하게 그 동생 뒤에 붙어있던 놈은 한국 귀신이에요. 한국 귀신이고요. 베트남 귀신이 하나둘씩 오니까 걔가 깔깔깔깔 웃어댄 거예요. 웃겨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근데 동생은 그걸 또 그냥 좋다고 즐겁게 막 잡은 거예요. 걔네를. 근데 이게 3마리까지 왔을 때는 이제 막 계속 깔깔깔 웃다가 얘네도 지금 베트남 애들도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귀신 애들도. 그때 온 게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귀신이었어요. 그 여자 귀신이. 네. 장군들을 대동해서 온 게. 오. 그렇게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무당이 모시는 귀신이 그 여자 귀신이었던 거죠. 장군들을 대동해서 온 게. 동생한테 너 이거 말이 맞냐 하니까 맞대요. 예. 맞대요. 너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고 걔는 무슨 귀신이냐 했더니 원래 이제 얘가 아무래도 성격이 이제 그렇고 어릴 적부터 이제 지능적인 면도 약간 모자라는 면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따돌림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동물을 많이 그렇게 괴롭혔대요. 동물 뭐 새나 뭐 이런 고양이들을 많이 괴롭혔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그걸 괴롭히고 있을 때 주위에 자기 또래 애가 하나 오더니 야 너 나랑 그거 하지 말고 더 재밌는 거 할래 이러더래요. 예. 재밌는 게 뭔데 하니까 야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있어 이러고서 자기 등에 탁 타더니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매일 꿈마다 걔가 귀신을 잡고 오더래요. 야 이거 잡아봐 이거 잡아봐 저것도 잡아봐 재밌지 이러면서. 근데 동생은 그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우와, 귀신 잡는 사이코패스네? 네, 그게 너무 즐거웠고 그 귀신을 데려오는 귀신도 미친놈인 거죠. 그 베트남 그 무당분이 말하기를 그 귀신이 등급이 꽤나 높은 귀신인가 보죠. 아무래도. 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여행 진짜 초전 박살나고 비행기를 앞당기고 돌아왔죠. 근데 아직도 그 동생과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동생이 저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그 동생을 많이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야 아직도 얘 잘 있냐 하니까 형 그 일 이후로 안 와. 그리고 걔 형 따라간다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예. 야 이거 뭔 소리냐 했더니 근데 저한테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일단 뭐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시들모에서 들어보긴 했지만 그분께서 진짜 사이코패스인가요? 네, 진짜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걔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제 몸을 만들어준 은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몸을 만듦으로써 많이 좋아졌어요. 사회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동료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듣고 계신 네네. 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만약에 사람을 해했거나 지금까지도 계속 나쁜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일들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대신 밤에 그 귀신을 잡는 거를 아마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도 그게 나중에는 네네. 뭔가 저승 쪽에 갈 때 그때 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떡하냐 이걸. 저도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애가 평소에는 정말 착해요. 정말로. 일상생활에서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참. 네. 와,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네요. 오늘 버스 기사님 이야기 듣다가 또 네. 이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이야기의 핀트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분들이 그냥 그 사람이 사페라서 제주 옥돔님이 그 사람이랑 왜 친하게 지내냐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의 친구가 사페일지 혹은 소시오패스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네. 이제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알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다 했지만은 어디서나 흔하게 있습니다. 정말 흔하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보다 주위에 정말 흔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게 강도가 심하냐 맞아. 적냐 이걸 뿐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만 그게 심한 거지. 그게 뭐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맞아요. 예. 어떻게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네요. 네, 제주옥돔님 너무 오늘 이야기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네. 모르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한복 입은 그 귀신 있잖아요. 그 어린애. 네네네. 걔가 네. 보통 귀신이 아니네 보니까. 네, 일반적인 애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귀신 잡아와가지고 야 얘 때려봐 좀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 베트남이랑 장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얘네들이 일단은 싸우러 온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눌려 있고 그러니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애는 신이라고 절대 느껴지진 않았어요. 신이라면은 그렇게 데리고 오진 않겠죠. 성불을 시켜주면 시켜주지. 그렇죠. 아무튼 정말 무섭습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진짜 겁이 없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야,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옥돔님께서 네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야 진짜 말씀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네. 이제 버스 기사도 하시면서 또 주변 분들이 분명히 해주는 얘기들이 캐면 나와요. 이거는 안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지 대부분은 한두 번씩은 그냥 잠깐씩이라도 목격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또 들려주세요. 오늘 제주 옥돔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버스를 탔는데 몸이 좋고 잘생겼다. 바로 제주가 하면 옥돔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접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제주도가 정말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주도가 낮에는 정말 이쁜데 밤에는 왜 이렇게 무섭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주도를 갔을 때 그게 제 느낌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진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